반갑습니다. 오정원입니다. 오늘은 사마이 일대기 세 번째 시리즈로 조조와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편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사마이 가문은 명문가 가문이었다. 당시의 전란 중에서 형 사마랑의 인도로 4번이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피난 생활 중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형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벌써 사마이의 인재됨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당시의 전란의 시대상과 그 사마이가 한 공부가 당연히 나중에 사마이가 이제 관직에 나가서 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로 조조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동안의 사공직 인물, 이 사공이라는 게 당연히 조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조조를 가리키는데 그 사공직 인물이 사마랑과 형 사마랑과 사마이를 꼭 찝습니다. 찝어서 201년에 사공부에서 한해군 5년에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보냈을까? 당연히 조조가 보낸 거고요. 당시에 47세였습니다. 200년의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한 후 강북의 패주가 된 이유죠. 그러면서 이제 대장기가 향하는 곳을 누가 막을 소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했고 막 이제 강북에서 거의 사실상 패권을 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사마이하고 만나기 전에 28년 전 과거로 올라가면은 그 부친, 사마이의 부친 사마방도 이제 낙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조연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을 때 부친이 조조를 낙양 북부위로 이제 발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조조가 명문가 사마 가문을 잘 알았고 그 자제 사마랑 사마이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인재에 욕심을 많았던 조조는 부친과의 인연이 아니었어도 당연히 사마 가문의 자제를 찾았을 거고 게다가 은혜까지 갚을 절호의 기회니까 이걸 놓칠 조조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지만 조조는 관도에서 어쨌든 승리했다 해도 나머지 잔당에 대한 전쟁은 남아 있었습니다. 원소의 아들들이 아직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비는 거의 그냥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의 손씨 가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가 오고 나서 사마랑이 그때 31세였는데 출사길에 나가게 돼서 사공부의 속관으로 벼슬 생활을 시작하고요. 당시에 이제 벼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속관을 하다가 지방 현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의 고급 관리 순으로 이런 순으로 이제 벼슬이 이어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랑은 원래 처음부터 정식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마이는 당시 지방에서 상계연이라는 직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이지 갈 수 있는, 승지 갈 수 있는, 영자 갈 수 있는, 영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주 절호의 찬스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절을 합니다. 더군다나 상계한 자리도 관두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사유는 풍비, 즉 풍비가 있기 때문에 병상에 있어야 된다. 이게 풍 또는 류머티즘 이렇게 되는 질병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라 건한 6년 군에서 상계연으로 청거했다. 그래서 상계연 벼슬을 했다는 거죠. 의무제, 즉 조조를 가리키는데 조조가 직책이 사공이었는데 그에 대해 듣고는 그러니까 선제 사마이에 대해서 듣고는 사마이를 벽소 채용하려 했다. 선제는 사마이는 한나라의 명운이 곧 쇠할 것을 알고 한나라의 명운이 이제 끝날 거라는 거죠. 조씨에게 저리를 굽히지 않으며 풍비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으로 보면 한나라는 사라지는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저리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는 조조한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사라지는 촛불이고 또 조조한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진서기 때문에 진의 관점에서 쓴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런 글로서 쓴 목적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절한 건 팩트고요. 또 형과 함께 나간다면 형의 명성에 의해서 진급
또 빨리 될 수 있는 찬스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당시 쟁쟁했던 책사들이 조조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순욱, 순육, 곽과 가우, 정욱 이런 사람들하고도 겨뤄야 되는데 사마이가 거기서 이제 형 사마랑에 의해서 좀 출세가 빠르면 사마이가 귀염둥이 일뿐이다 이제 험담할 수도 있고 했던 이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조가 또한 이상적인 주군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애척과 황관들을 제외하고는 청류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청류파가 나중에 이제 청류파 1, 2 해갖고 세족과 한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는 뭐 세상의 세상사, 세자 이런 거 같고 한은 뭐 차가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족은 원소 등 역사가 깊고 중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있는 인물들의 가문인 세족이 되고 그다음에 한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함관들 뭐 이런 사람들 즉 탕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조조는 탕류 즉 한족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조가 한족에 속했다 하더라도 원소 같은 명문과 자제와 어울렸습니다. 조조의 그 야망이 이제 생각되고 야망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어쩔 수 없이 한족이었고 탕류였다.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제 권세를 잡은 다음에 이상적인 죽은 상을 위해서도 세족을 등용한다는 이미지도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마이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러 생각으로 주판을 튕겼을 듯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당연히 아버지와 형과도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커다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진짜 이유는 사마이만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 안다고 하면 부친과 형 정도, 그다음에 장춘하는 워낙 그 나중에 나온 아내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부인 정도까지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거절한 것이고 첫 직장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 직장이었지만 첫 직장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되고 출발 시점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취직하기 힘든 시점이지만 아무 직업이나 가졌다가 거기에서 연결고리에서 사다리로 올라간다는 건 자기 능력에 비해서 조그맣게 출발했다면 상당히 힘들고 다음에는 이제 이직하기도 힘드니까 사마이도 이런 거를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오직 사마이만 아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사자가 사마랑을 데려오자 안 온 사마이에게 조조는 흥미를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죠. 사마랑한테 이제 사마랑은 건성으로 직위배정하고 연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비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조가 이제 놀래서 풍비라고 웃으면서 꾀병이라면 내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대 때 중풍에 걸린 척해서 숯불을 골탕 먹인 나를 네가 속일 거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조가 사마이가 꾀병이다. 이렇게 완전히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본체에 머물러서 뒷체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가서 진짜 일어나는지 못하는지 정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금 말고 모레 가라. 왜 모레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한테 속임수를 쓰는 청년한테 호감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런 유치하고 뻔한 방법을 쓰다니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레 가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사마이의 집으로 보면 형 사마랑과 사자가 떠난 후 아내 장춘하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가 누굽니까? 천하의 사마이죠. 사마이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사흘째 되는 날 사자가 와서 잠이 받으니 창문 넘어서 사마이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무제는 사람을 시켜 밤에 정탐하게 했는데 선제는 꼿꼿이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마이는 아마도 이거를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 같은 나부랭이쯤이야. 상대가 조상이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일어나겠는데 상대는 조조가 아니겠습니까? 조상은 나중에 이제 사마이가 구테타 일으킬 때 전복시키는 대상이었죠.
어쨌든 사자는 그것도 모르고 감시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부인도 이때 사마이의 의도를 알아차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사자의 보고를 들은 조조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조는 사마이가 꾀병이라고 단정 지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컨닝해본 사람이 컨닝해본 사람의 그 역할과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시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사자가 언제까지요 하니까 누워있는 동안 계속 주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바쁜 사자는 사마이가 아마 놀잇감 정도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꾀병했던 것이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어쨌든 그 대가로 사마이는 인내라는 것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날씨 맑은 날에 사마이가 하인을 시켜서 장서를 햇빛에 말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마이가 책벌레니까 책을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햇볕에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누워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손수 책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아프사 아니나 다를까 한 여종이 이를 보고 놀라서 입을 막 막으면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13살의 아내 장춘하가 있었는데 사마이의 이 상황, 여종의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종을 뒤따라가서 죽이게 되죠. 13살인데 어떻게 죽였는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초등학생인데요. 아무리 인명경시 시대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거의 파리목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장춘하는 여종을 죽이게 됩니다. 또 나중에 할 먼 이야기지만 장춘하가 아들과 둘이 단식투쟁해서 사마이를 굴복시킨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는데요. 어쨌든 대단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부창부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춘하는 살해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마이에게 이 일을 고했어도 또한 사마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둘 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후로 장춘하는 사마이의 수발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아내를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동반자이면서 모략가 이 정도까지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꾀병 연기는 여러 해 이어졌고요. 그럼 얼마나 이어졌느냐? 역사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루할 수 있으니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진서에 보면 한나라 건한 6년. 이제 의무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탐깼고 선제는 꼿꼿이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의무제는 승상이 되자, 이 승상이 된 횟수가 이제 중요한데요. 다시 벽소에 다시 이제 청빙을 했다는 거죠. 선제를 문화견으로 삼고 행자에게 명했다. 또 머뭇거리면 잡아 가두어라. 그러면 조조가 승상이 된 것이 언제냐면 208년입니다. 그러니까 201년에 꼭 집어서 벽수를 했으니 7년간의 간격이 있는 거고요. 7년의 그 기간 동안에 사마이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와병 생활을 했던 거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춘하 정기의 책을 보면 책을 볕에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거두었다. 이는 칙병 중에 일어난 일, 즉 와병 중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단정은 못하지만 꾀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7년 사이에 북방 편정을 완전히 이제 하고 원소자재를 이제 몰살시키게 됩니다. 더 이제 조조의 어떤 영역, 권한, 의세가 더 상당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업성으로 돌아와서 승상 자리에, 드디어 이제 승상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위에는 황제뿐이 없는데 그 당시에 황제도 거의 허수아비 황제였으니까 사실상 강북의 1인자 또는 천하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형 사마랑은 당시에 말단부터 시작해서 현장도 지내고 그 다음에 승상 주부가 됩니다. 승상의 비서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출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조는 사마이를 잊었을까요? 승상 사조연을
임명된 최염은 이제 인재 선발을 주관하게 되는데 14년 전에 사마이를 기억해서 청거를 하고요. 또 순욱도 사마이를 청거를 하게 됩니다. 사마이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깨병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조조가 아무리 바빠도 사마이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감시한 사자를 불러서 가서 그 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안 오거든 즉시 잡아들이게. 그것은 좀 아까 이야기했던 읽었던 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이 된 사마이는 대청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가 승상께서 모셔오라 따다다다 하고 만약 안 모셔오면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가겠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조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갈 사람은 반드시 살려두지 않는 사람이죠. 사마이의 스승, 선배인 호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쓸 수는 없었지만 호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갈 사람이 전혀 아니다 하니까 살려두었지만 아마도 사마이가 여기서도 벽소를 거절했다면 조조는 반드시 죽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조는 황관 출신으로 세종 명문가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명문가 체제를 등용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지 여러 사람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아마도 좋은 포섭 대상이었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먹잇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바로 불려나갔다면 순욱, 수유, 가후, 곽가, 정옥 등 조조 밑에 있는 쟁쟁한 참모들, 책사들과 경쟁을 했을 거다. 그러면 7년간 시간만 때웠을까? 아마도 사마이의 성향으로 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을 듯하고요. 그러나 이런 실갱이 때문에 몸값은 올랐습니다. 몸값은 올랐지만 자연의 이치상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게 순리죠. 조직 생활이 처음부터 보스한테 찍히면은 그것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입이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보스가 떠나든지. 근데 보스가 떠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부장한테 찍혔는데 부장이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 갔다. 그런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생활이 사마이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당연히 예측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다루겠지만 조조하의 첫 관직에서 사마이는 놀라운 처세술들을 발휘하게 돼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